자, 명제 연산에 대해서 화요일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논리합과 논리곱.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하기를 얘기할 때 합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합이 이 합이 맞습니다. 그리고 논리곱이라고 하는 연산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었었는데, 이 용어는 고등학교에서 다루진 않고요.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논리합이라고 쓰지 않고 그리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영어로는 and 이런 뜻이고요. 논리곱이라고 하면은 또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그대로 쓰죠. 또는 or이라고 영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명제의 진리값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잘못 전달드린 게 있더라고요. 원래 진리값 이렇게 적었었는데 절대값이 절대값으로 맞춤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이때 이제 동시에 진리값도 어떻게 바뀌었었냐면은 진리값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저번 라이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진리값으로 써가지고 저 여러분께 설명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다 라는 것을 우선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쪽을 잠깐 고칠게요. 논리곱이 그리고를 뜻하는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논리합이 또는을 뜻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리곱에 해당하는 연산자는 아래쪽으로 싹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모양의 연산자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논리합에 해당하는 연산기호는 위쪽으로 이렇게 떠있는 이런 모양의 연산기호를 썼어요.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예를 든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x가 3일 때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작다, 이런 명제를 제가 한번 예로 들었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장을 우리가 기호만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수학하면 기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나 또는을 얘기하면서 혹시 기호에 대해서 궁금하셨을까 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할 얘기는 뭐 나중에 맨 끝에는 논리곱이랑 논리합의 어떤 그 진리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지만, 그 전에 다른 연산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명제 파트에서 되게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그리고랑 또는만 명제를 연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명제 연산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조건부 연산기호라는 게 있어요. 조건부라는 이 연산기호는 우리가 주로 이제 뭐 대표적인 걸로는 3단 논법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모든 동물은 죽는다. 그리고 사람은 동물이다.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요런 게 되게 유명한 3단 논법이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요. X라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X가 동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X라고 하는 이 대상은 죽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만약 어떤 대상 X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동물이라는 범주에 속해 있잖아요. 따라서 X는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간에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를 써서 표현을 했는데, X가 사람이면 X는 동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문장은 X가 동물이면 X는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화살표 모양의 연산기호를 우리는 조건부라고 표현을 해요. X가 사람이면 X는 동물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 요거는 명제입니다. X가 범위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따라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X라는 대상을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명제에 속하게 됩니다. 저번에 잠깐 조금 다르다고 설명드렸던 조건이랑은 전혀 다른 문장이 돼요. 그래서 X가 사람이면 X는 동물이다, 이렇게 되는 이 명제는 참이라는 진리값을 갖겠죠. 뭐 1이라고 적든지 아니면은 뭐 t라고 적든지 참이라고 적든지 이렇게 진리값을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값을 제가 1이라고도 적을 수 있고 t라고도 적을 수 있고 참이라고도 적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맥락이 약간씩 달라요. 이 두 개는 사실 이제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 명제는 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쓰는 건데, 1이라는 이 진리값은 프로그래밍 같은 데서 사용을 합니다. 프로그래밍 같은 데서 이제 진리값을 따질 때 0 또는 1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그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명제의 진리값을 우리가 1 또는 0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또는 뭐 t 또는 f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명제 여러 개로 만들어낸 새로운 명제, 그러니까 명제의 연산값을 우리가 또 정해줄 수가 있죠. 명제에다가 명제를 합하게 되면 이거 자체도 또 하나의 명제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도 진리값이 있을 거예요. 1 또는 0이라고 쓰거나 t 또는 f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명제의 진리값이 딱 두 개라는 것을 감안할 때 어떤 명제를 들고 오든 이러한 형태의 명제의 진리값은 네 가지로 밖에 표현이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첫 번째 명제가 거짓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명제도 참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각각 다른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의 명제가 참인 경우에도 뒤의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의 명제가 거짓인 경우에 뒤의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두 명제가 완전히 독립이니까요. 그러면 앞의 명제가 참인 경우 뒤의 명제가 거짓인 경우에 논리 합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 결과는 저번에 어떻게 나타났었느냐, 둘 다 참이면은 참이라고 우리가 진리값을 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둘 다 거짓이라면은 새로 만들어진 이 명제의 진리값도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논리 합의 경우에는 또는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둘 중 하나만 참이더라도 참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리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논리합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연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명제를 P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명제를 Q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P라는 문장 또는 Q라는 문장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뭐 예를 들면 P에다가 3의 제곱은 0보다 크다. 두 번째 거에는 3의 제곱은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참이고요. 얘는 거짓이니까 결국 이 전체 명제는 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요 경우에 해당하는 결과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저번에 잠깐 또 설명을 드렸었던 논리 곱에 대해서 똑같이 진리표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그리고 Q라는 새로운 명제가 만들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첫 번째 명제가 거짓이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명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명제가 참일 때 얘가 참 거짓을 각각 가질 수 있고 첫 번째 명제가 거짓일 때도 똑같이 참과 거짓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명제는 독립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논리 곱 AND라는 뜻을 가진 이 연산자는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만 참이라는 결과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 F가 되는 거죠. 조조화사는 뭐 20대의 여성이다 라고 한다면은 조조화사는 20대다라는 말이랑 조조화사는 여성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리고로 묶여 있으면은 제가 20대긴 하지만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거를 이제 저희가 진리표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트러스트 테이블이라고 말을 해요. 요거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중간에 부정명제에 대한 얘기도 하나 나왔었죠. 부정명제 같은 경우는 연산이긴 하지만
하나의 명제에 붙는 연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P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장을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가 참일 때는 P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당연한 얘기지만 거짓이 될 거고요. 그 다음 P라는 명제가 거짓이다. 거짓이라는 진리값을 가진다고 하면은 P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당연히 참이 명제가 되겠죠. 요렇게 부정 명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잠깐 소개드렸던 조건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조건문을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P이면 Q이다. 조조하사가 사람이면 조조하사는 죽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만약에 조조하사가 사람이라는 거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좀 경우를 따져봤을 때 어떤 명제가 참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는 거니까 뭐 꼭 조조하사는 사람이면 조조하사가 사람이면 조조하사는 죽는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문장을 들고 왔을 때도 이야기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모든 경우를 다 적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체육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 체육 시간에 할 일을 잠깐 예고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거 되게 수업 설명할 때 자주 드는 예인데 체육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비가 오면 교실에서 수업하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명제화 시켰을 때 비가 온다 라고 하는 문장을 P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Q는 교실에서 수업한다 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만약에 지금 T일 때를 이제 다뤄야 되니까 비가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결과값이 참이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가 오면 교실에서 수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가 왔는데 밖에서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짓말 하신 거죠.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은 앞에 말이, 그러니까 조건이 참이고 결론이 거짓일 때 거짓이 돼요. 비가 오는데 교실에서 수업해야죠.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으면 이제 이 조건이 비가 오면이라는 조건이 무효화가 된 거니까 이때는 교실에서 수업하든 밖에서 수업하든 선생님 자유죠. 비가 안 왔을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따라서 만약에 가정이 거짓이라면은 어떻게 결론이 나오더라도 참이라는 진리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뭐이면 뭐뭐이다 형태로 만들어진 명제를 조건문이라고 해요. 뭐 영어로 직역하자면 컨디셔널 센텐스가 되는데 이제 조건 명제잖아요, 그죠? 뭐 명제를 따로 붙여주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이 조건문이고 여기에 쓰인 연산자가 조건부 연산기호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되게 뭐랄까 이야기를 이어나갈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에서 명제 파트 얘기가 나왔다면 항상 나오는 연산자죠. 저희가 이제 참과 거짓이 확실한 경우의 명제에 대해서 연산을 가지고 새로운 명제를 만들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명제를 가지고 설명했던 것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가지 예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고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명확했는데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느낌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조건에 대한 어떤 연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채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